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좀 큰 하락이 나왔죠. 잘 대응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예방주사도 미리 월요일 영상에서 충분히 남겨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관점부터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하고 월봉 갱신도 났으니까 매매 대응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추후 관점 지금 상황에서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는지도 한번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관점 유지되고 있는 부분 큰 수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저는 여기가 이제 A, B, C, D파, E파가 짧게 나왔다 생각하고 분출했다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메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분출이 되고 계속 강세 조정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계속 한 영상 한 3개, 4개를 연달아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부분이었어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강세 조정을 현재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세 조정을 그리면서 빨리 가지 못한다면 좀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강세 조정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는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강세 조정을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겠다.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더 끌린다면 또 숏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숏이 유리, 숏이 내려야 할 자리에서 못 내리고 버티면 롱이 다시 유리, 채널이 그려진 이후로는 상하단을 기준으로 유불리가 바뀐다. 그리고 돌파가 난 상황에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상단 돌파가 났는데 강세 조정에는 빨리 분출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꺾인 상태면 제가 아마 볼까요? 제가 보자. 월요일 그러니까 30일 아침에 찍었죠. 30일 아침에 어디쯤이냐면 30일 점심 오전쯤에 한 요쯤이에요. 그쵸? 요 근방입니다. 요 근방에서 빨리 가야 한다. 빨리 가야 하는데 만약에 꺾여서 내려오면 이거는 강세 조정 플러스 돌파가 났는데도 빨리 못 갔기 때문에 숏이 유리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관점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이 부분이 힘을 모았다고 보인다. 힘을 모았는데 빨리 분출해서 장대를 뽑지 못한다면 좀 크게 하방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장대 그리고 크게 가는 조건은 크게 오르고 횡보 혹은 강세 조정이 나온 다음 또 장대를 뽑아줘야 한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그죠? 이렇게 장대를 뽑아줘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이 장대 뽑고 횡보하고 이 장대는 장대라고 보기 좀 어렵다. 작아 보인다. 여기에서 횡보하고 더 큰 장대를 하나 뽑아줘야 이거 찐반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고, 이걸 하지 못한다면, 이걸 이렇게 뽑아내지 못한다면 이 힘을 모은 만큼의 꽤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대 뽑지 못하고 적어도 제 기준에서 요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뚫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요 매물대가 뚫렸을 때에는 생각해야죠.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빨리 못 가고 장대 못 뽑는 거 보고 숏이 들어갔죠. 숏 들어가고 저는 어제 여기에서 와닝 날렸습니다. 왜 여기서 와닝 날렸냐? 숏 분할 이렇게 쭉 날리다가 여기에서 와닝 날렸던 이유는 아니다, 죄송해요. 요쯤에서 날렸네요. 요쯤에서 날렸어요. 왜냐면 제가 요 자리를 보고 있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좀 탐나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숏 와닝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날렸어요. 여기서 날렸어요. 여기가 맞네요. 여기 제가 이거 터치할 때 새벽에 깨가지고 와닉 다 날리고 롱 스위칭, 여기에서 롱 한번 들어갔다가 바닉 때리고 로스 나가고, 여기에서 바닉 때려놓고 잤는데 새벽에 2시 넘어서 알람 막 울렸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 2시쯤 알람 막 받을 때 날렸으니까 요쯤 맞네요. 요쯤에서 이제 터치했을 때 다 날리고 스위칭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다렸던 자리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살짝 오르는 거 보고 이제 익절 날리고 그리고 또 잤는데 아침에 또 털렸죠. 그래 털렸는데 여기에서 아침에 여기서 횡보하길래 여기 바닥 깐다 생각하고 이제 롱 진입을 했습니다. 롱 진입을 했고 보면 이렇게 찍어봤을 때 1대1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1대1 자리 지지만 해주면 괜찮겠다 싶어서 로스 짧게 여기에 로스를 잡고 평단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익 이미 날린 상태고요. 여기 지지저항 라인이 있죠. 제가 봤던 자리 여기에서 비빌 때 저는 반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다 끝났고 지금 현재는 여기서 숏 들어간 거 완익, 여기서 롱 들어갔던 거 분할 날리다가 나머지 여기서 터졌고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숏도 여기 왔을 때 완익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롱 진입, 반익 반본 터지고, 아침에 여기에서 롱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뭐 크게 어려웠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상 안에서 다 있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윗단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쯤 오면 처음에 받아볼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탐나는 자리는 요 자리다. 요 자리가 좀 탐난다. 그리고 최대치는 여기 하단까지 내려올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2파 시작점을 제가 보고 있는 2파의 시작점을 다 되돌리기 때문에 여기는 좀 고민이 되겠지만 여기는 한번 받아볼 만하다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 부분 그대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저희 방에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제 영상에서 말씀하신 자리 거의 다 왔는데 롱 진입하시나요? 물어봤는데 저는 여기에 평단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떨어지는 각을 봤을 때 좀 가파르다 생각했거든요. 좀 가파르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에서 롱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파르기도 하고 저는 롱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 저기서 롱 트라이를 굳이 조금 가팔라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 롱 트라이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롱 트라이 하지 않았고, 애초에 기다리던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요 근처 여기랑 이제 요런 부분에서 한 번씩 롱 진입을 해서 반입 반본 하고 지금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매매 대응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추후 관점은 지금 제 기존 관점과 비교를 해서 볼게요. 어디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지. 자, 지금 보시면 저는 A파, B파, C파, D파가 여기까지라고 보고 2파가 짧게 나왔다고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신규 파동이 출발인 거죠. 근데 신규 파동이 출발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임펄스로 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근데 1파가 좀 뭉개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현재는 저는 그래도 찐반의 롱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뭐 1년장 임펄스가 나왔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꼭 본다고 하면 뭐 썩 예뻐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여기가 신규 파동이라고 하면 신규 파동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경우, 신규 파동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어디예요? 신규 파동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작점을 모두 되돌렸을 때잖아요. 그러면 여기 2파가 깨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많이 돌린 2파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파를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롱에 조금 더 비중을, 아직도 저는 떨롱이다. 언제까지? 요 2파 시작점을 되돌리지 않는 때까지. 근데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이전에 여기 리테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쐐기로 보고 있는 상단의 선을 리테스트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시점과 현재의 시점을 보자고요. 현재의 시점을 본다고 하면 여기와 여기의 가격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가 2파고 1파가 이렇게 쐈고 빠르게 죽었으면 여기를 밟아도 여기 고점이 깨지지 않죠. 혹은 여기에서 죽었다 칩시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상단 리테를 해도 여기 평단 저점을 깨지 않아요. 그죠? 여기 2파 시작점은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끌림에 따라서 상단 추세선이 계속 가격대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밟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평단이 여기 저점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신규 파동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원래는 그전에는 그때 깨고 생각합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만약에 이게 찐돌파가 아니라면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더 따져봐야겠죠. 더 큰 수렴의 형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A파, 그렇게 되면 수렴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냐면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좀 시간적으로 근데 너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A파, B파, C파, A파, B파, C파, D파, E파 나오고 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양이 좀 안 예쁘네. E파가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눌렸다가 이렇게 출발하는 각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크게 볼까요? W, X, Y 파의 형태도 좀 예쁘게 나오죠.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부터 생각해야 된다? 제가 생각했던 이 파의 저점을 깰 때부터 생각해야 된다. 여기가 깨지면서부터는 이런 더 큰 수렴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으로 접근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아무리 많이 되돌려도 지금은 저는 그래도 롱을 보겠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생각했던 자리가 크게 요런 자리였죠. 1번, 2번, 3번 자리. 요렇게 여기가 2등급 자리, 2등급 자리, 1등급 자리라고 말씀드린 지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1등급 자리가 왔고 1등급 자리에서 저는 롱을 들어갔는데 원래 2등급 자리였던 자리가 지금은 폐기가 됐죠. 여기를 가면 안 되는 자리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거의 마지노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재차 저점이 갱신된다고 하면 많이 싸해 보인다. 뭐 요렇게 흐름대로 지난 관점에 쭉 이어서 보더라도 크게 대응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고 막 이게 찐반이 아닌가요? 불장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진짜 방에서 많이 보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같은 장에서 막 중장기를 막 굉장히 신경 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중장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예요. 그래서 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본인의 기준을 잘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에서도 지금 교육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얘기들이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대응이 제일 어렵다. 아기님은 대응을 좀 잘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방에도 한번 어제 말씀드렸던 게 대응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유 그리고 기준, 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응을 할 여력이 있으려면 내가 풀시드로 올인해서 매매하면 안 돼요.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 나올 것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무조건 찐반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왜?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기에서 롱으로 그냥 장대 뽑을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기 때문에 점점 확률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유를 만들어 놔야 돼요. 뭐 내가 롱 잡은 것들에 대한 부분 익절을 하던 아니면 리스크를 좀 줄여 놓던 아니면 뭐 종료를 하고 보던 어쨌든 시드적인 여유를 갖고 있어야 다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되는 부분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준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세워놨죠. 여기 2등급짜리 2개 이렇게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내관점 폐기, 그 다음에 받을 만한 자리 3가지 이렇게 받아놨어요.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못 갈 수 있을 바로 갈 수 없는 여지가 보인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럼 대응을 해야 한다면 필요한 것들은 여유와 기준이다. 그러면 여유는 내가 시드 분배를 함으로써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놓은 다음에 대응하면 이게 대응의 전부다. 사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른 기준점들을 세우는 여기에서의 디테일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반입반봉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이 기술적 분석으로 필요하냐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벽히 되면 나중에
대응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과 여유를 잡는 법들을 기본 습관화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저희가 이제 방에다 말씀드린 부분,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뭐 제가 이거 캡처를 하나 떠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생각하세요. 제가 진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봐오고 저도 경험해보고 느낀 거는 이 부분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익절과 손절의 기준을 잡지 못하는 거,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준이잖아요. 이게 기준점. 왜 샀는지, 왜 샀냐고, 그러니까 초보분들한테 왜 샀냐고 물어보면 그냥 오를 것 같아서요. 그걸 왜 파셨어요? 물어보면 내릴 것 같아서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그냥 도박이에요, 사실. 그냥 기준, 어떤 개똥 근거라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틀렸을 때 매도를 할 수 있고 손절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또 괜찮은 매매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유와 기준이 있어야 되는 두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려 하는데 당연한 소리의 강의가 아닐까. 근데 이거는 저희 방에 진짜 교를 달고 있는 교육생분들의 수준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 방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 약 파는 것 같았어, 처음에. 너네 약 파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 3개월을 봤어, 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개월을 있으면서 너네 교육생들의 수준을 봤는데 그 3개월 동안 교육생분들이 엄청 성장을 많이 하더라 라는 걸 내가 눈으로 봤어.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어 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도 계속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좀 못 믿어오시거나 하면, 당연히 못 믿죠. 저도 못 믿어요. 이런 교육 강의는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저희는 실력을 확실히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그리고 이제 허울만 있는 강의, 그냥 뭔가 의미 없는 강의를 하는 걸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저희도 시간 아깝고 받으시는 분들도 시간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꼭 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배운 걸 기준으로 매매 스킬들이 늘어나고 마인드가 좋아지고 매매 손실이 좀 줄어드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은 저희는 진짜 자신 있어요. 그래서 교육방에서도 항상 그분들의 관점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성장한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방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백날 저희 입으로 좋은 강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생분들이 성장한 수준을 분명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신청은 저희 단톡방 오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게시물에도 기재를 해놨고 그쪽으로 텔레그램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뭐 오늘은 고정 댓글에도 남겨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든 후행적인 부분으로든 어쨌든 대응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대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 습관을 잘 들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런 장세는 사실 털리면 안 되는 장세다.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었고, 뭐 여기서 잡은 롱들은 익절하고 더 떨어질 걸 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숏 들어갈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고, 기다렸던 자리가 온다면 롱트라이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지금도 반입 한 번 했고 추가 익절도 했기 때문에 저는 다 터져도 뭐 저한테 의미 있는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 잘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들 낼 수 있고 매매에 어떤 재미가 좀 더 생기고 수익도 생길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관점을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뭐 저희 단톡방 오시는데도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톡방 편하게 오셔서 같이 매매하셔도 좋고,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 교육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은 진짜 저희가 자부하는 만큼 성장에 분명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자부하는 만큼 진짜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고, 초보분들도 그렇고 뭐 중고수분들 요즘 매매가 좀 꼬일 때 그런 걸 정돈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저희와 함께하는 기본 한 사이클이 4주거든요. 4주 사이클로 약 한 달 정도의 강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을 들여도 득보실 수 있는 구조, 절대 시간이 아깝지 않은 강의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 역시도 크게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과 끈기 그리고 의지만 좀 잘 갖고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조금 전달 드렸고요. 뭐 어쨌든 매매에다 좀 녹여보자면 요 자리 지켜주는 게 좋겠고 요 자리 지켜주지 않는다면 기존의 수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는 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댓글 혹은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좀 바빠지면 영상을 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기 어렵고 지금은 거의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매일 올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교육이든 그리고 단톡방 참여든 뭐 텔레그램 참여든 많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